안녕하세요, 윤수TV입니다. 오늘은 벤츠를 BMW처럼 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내믹 모드를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세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계기판도 이제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바꾸시면 RPM을 이제 적극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위쪽으로 가시게 되면 HUD 세팅이 있거든요. HUD도 마찬가지로 스포츠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HUD 위쪽 상단에 RPM 게이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변속 타임을 잡으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자동차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여기 보면 수동 변속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BMW 같은 봉이 있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제끼는 모드가 되는 거거든요. 수동 변속을 이렇게 켜시면 조금 더 스포티하게 RPM을 많이 쓰기 때문에 훨씬 좋은 주행 감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스포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포츠 주행할 때는 시트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브레이크라든지 스티어링 휠을 적어도 이렇게 완전 한 바퀴 이렇게 돌릴 수 있을 정도는 해주셔야지 스포츠 주행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지금처럼 RPM 훨씬 높게 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제로 지금 이제 시프트 다운 해봤고요. BMW의 뭐 ZF 8단 변속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느낌은 사실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수동으로 이렇게 좀 세팅을 맞춰 놓으면 그래도 제법 빠릿빠릿하게 변속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PM을 굉장히 높이 많이 쓰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 느낌이 확 납니다. 200m 전방 급커브 구간입니다. 지금 보면 3000rpm을 돌파를 했고요. 변속 안 하고 계속 그냥 올라가죠. 매뉴얼 모드로 해서 지금 4000rpm 가고 있고요. 전방 급커브 구간입니다.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놨기 때문에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스포티한 느낌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계기판도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는 지포스가 나오고 우측에는 이제 엔진 데이터라고 해서 온도랑 PSI 이런 정보가 나오네요. PSI가 뭐지? PSI는 안 움직이네. 네, 이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이번에 캠핑 가가지고 제가 고생을 좀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악플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운전을 못하면 집에서 캠핑하지 어디 기어 나왔냐고. 요즘 악플 재밌는 게 정말 많이 붙습니다. 저는 악플 요즘 달면 제가 이제 악플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냥 차단입니다. 전혀 뭐 대응을 하지 않고요. 말이 그냥 차단합니다. 전방 신호 위반과 시속 6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보시면 지금 5000rpm인데도 변속을 안 하고 이렇게 높은 RPM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의 반응은 ZF-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일반 BMW 제외한 다른 차종들보다는 변속이 그래도 빠른 편이에요. 가변형 댐퍼는 아닌데 희한하게 스포츠에서 넣으면 조금 이 서스펜션의 성격이 마치 가변 댐퍼처럼 좀 바뀌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다니면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조금 이렇게 과하게 달리면 확실히 좀 딱딱한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1km 전방 시속 80km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타면 구역입니다. 연비는 뚝뚝 떨어집니다. 다운 시프트, 네, 잘 500m 들어가고요. 전방 시속 8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변속 차가 많네요. 엑셀로 이렇게 다운시프트 치는 것보다는 확실히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인 느낌이에요. 내가 추월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치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처럼 추월해야 된다. 누르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는 초반에 좀 약간 소프트해서 그게 좀 스포츠 주행하는데 방해를 했었는데 계속 좀 익숙해지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안 듭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타니까 BMW 느낌이 나요. 진짜 추월을 해야 된다 하면 헤드 시프트 왼쪽 다운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엑셀레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엑셀레이터를 이용해서 하면 약간 반박자 느린 느낌?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지금은 또 괜찮네. 지금 RPM이 좀 상당히 좀 높은 상태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이렇게 바꾸면 터보렉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진짜 밟으면 밟는 대로 이렇게 가고. 제가 지금 RPM을 좀 많이 낮춰볼게요. 지금 1900rpm인데 이 상태에서 풀악셀을 딱 누르면 500m 전방 시속 8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터보렉이 있네. 다운시프트를 안 해줘요. 이상한 게. BMW는 만약 방금처럼 제가 풀악셀 탁 치면 다운시프트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다운시프트 안 들어가. 내가 눌러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 ZF 변속기가 참 똑똑하긴 한 것 같아요. 차가 많네. HUD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계기판을 잘 안 보게 돼요. 전방 신호 위반과 시속 6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대로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는데 모르겠네요.
500m 전방 시속 80km 속도 제한 구역이 시작됩니다. 풀악셀. 나쁘지 않네. 벤츠가 스포츠 주행이 왜 잘 안 되는지 제가 이제 좀 느껴본 걸 말씀을 드리면, 엑셀이 이 압력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조금 엑셀에 깊이 있게 누르려면 발에 힘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엑셀 자체가 무거우니까 스포츠 주행하고는 좀 멀게 주행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좀 익숙해지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세게 눌러주면 그래도 펀치력 있게 250마력이니까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차가 많네. 김포에 차가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대에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이 별로 없거든요. 전방 시속 8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전방 시속 8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확실히 BMW 대비해서는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에는 되게 스포츠 주행할 때 거슬렸는데 지금은 또 이것도 익숙해지네요. 자, 이제는 자주 쓰는 에코모드 1km 바꾸고, 전방 시속 8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얘도 이제 일반 클래식 모드로 바꾸고, 보통 때는 이제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이 에코모드가 참 좋은 게 글라이딩 모드가 되거든요. BMW에서는 타력 주행이 되긴 됐는데 그때 엔진까지는 꺼지지 않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딩 모드가 되면 타력 주행으로 바뀌면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엔진이 탁 꺼져요. 그래서 연비 향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코모드 되게 많이 씁니다. 에코모드라고 해서 특별히 뭐 컴포트보다 엑셀 눌렀을 때 엄청 느리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서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글라이딩 모드가 지원이 되니까 저는 에코모드를 많이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에코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글라이딩 모드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속도가 됐네요. 지금 60km인데 엔진이 꺼졌어요. 500m 전방 시속 6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자동차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이 차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성능 차량을 타면 정말 얌전하신 분들도 쏘게 돼요. 예전에 직전에 탔던 N235i 같은 경우에 딱 그랬어요. 차가 너무 잘 나가니까 300마리 넘고 공차 중량도 가볍고 이러니까 전륜이든 후륜이든 아무 상관없이 차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신나게 타고 다녔는데 같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죠. 장금님도 많이 불편해 하셨고, 강아지들도 M235i 탈 때는 잠을 안 잤어요. 그러면서 불안한지 잠을 안 자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벤츠로 바뀌고 평소에는 그냥 요 정도 다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잘 자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장군님도 이제 자기 시작했어요. 패밀리 뭐 세단으로 쓰지 않을 거면 굳이 뭐 E클래스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0m 그리고 E클래스가 시속 60km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제한 올라버렸죠. 구역입니다. C클래스도 이게 엄청 비싸다고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뭐 E클래스는 지금 300 AMG 라인에 9,360만원? 거의 1억에 가깝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 돈 주고는 그걸 안 살 것 같습니다. 돈 좀 보태서 차라리 뭐 M3나 M4를 사죠. 당분간은 벤츠를 아마 계속 타게 될 것 같고요. 차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요. 컴포트나 이런 이제 편안한 주행할 때는 확실히 BM보다 훨씬 편합니다. 승차감이 좋고요. 스포츠 주행은 BM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쓰시게 되면 자동 꺼졌죠. 지금 스포츠 모드 해제하고 나니까 뭐 가끔씩은 달릴 수 있고 뭐 마력은 258마력이라서 기존 타던 것보다는 좀 뭐 펀치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운전 못한다는 말에 좀 약간 빈정이 상해서 끌고 나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BMW 운전 스쿨이 있거든요. 그 코스를 2개를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서킷에서도 주행을 해봤고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를 실제로 일부러 만들거든요. 그 교육 과정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과거보단 확실히 이제 스포츠 주행하는 거가 많이 익숙해지고 늘긴 했어요. 운전 저 못하진 않습니다. 단지 캠핑카가 뭐 그렇게 된 거는 수동 차량이었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요. 진짜 르노 마스터가 DPF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식이 바뀌면서 점점 출력을 줄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가 출고했었던 백곰 같은 경우에는 언덕길에서 힘이 그렇게 안 딸렸어요. 잘 나갔는데 요즘 출시되는 건 확실히 여기 언덕길에서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뭐 반클러치 잘 쓰고 해도 아무리 잘해도 시동이 계속 꺼지더라고요. 뭐 가파르기도 하긴 했지만 근데 예전 같으면 그 정도에서는 뭐 그냥 쉽게 올라갔을 건데 힘이 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악플에 이렇게 뭐 상처받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 거는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속에 있는 말을 하면 뭐 자덕인지 뭐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었나? 지는 얼마나 운전을 잘했어. 700m 전방 신호 위반 너도 수동 운전 해봐. 수동 운전 안 했던 세대인 것 같은데 급커브 구간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아. 250m 전방 신호 위반과 시속 6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300m 전방 급커브 구간입니다. 오늘은 거의 뭐 풀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기 너무 귀찮아서. 400m 스포츠 주행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한 바퀴는 돌릴 수 있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기본 시트 포지션이거든요. BMW 스쿨 가면 맨 처음 배우는 게 이겁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300m 전방 급커브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방 지턱이 있습니다. 300m 전방 급커브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방 지턱이 있습니다. 300m 전방 급커브 구간입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부자가 많나봐요. 차가 진짜 없는 게 없어. 포르쉐는 뭐 기본이고 마이바흐도 있고 사장님들이 많은가 봐요. 존자리는 빠지지가 않아. 빠졌다. 존자리.
벤츠는 센서가 너무 예민합니다. 이렇게 주차할 때 조금 처음에는 안 익숙하실 거예요. 이상으로 스포츠 주행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